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2년 이민년에 양력 5월, 6월, 7월에 범띠, 호랑이띠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 여러분들은 집중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2022년 호랑이 해한테는 이 범띠, 호랑이띠한테는 본인의 띠가 드러난 해가 되니까 이러는 것을 중국에서는 본명년이라고 해서 비로소 자신의 띠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본인의 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인의 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띠가 겹친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어떤 세상 속에서 뭔가 활동하기에는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일단 의미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다른 띠보다는 범띠 여러분들께서 뭔가 사회활동을 할 때 자신을 드러내기가 좀 더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호랑이가 겹치는,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인이라고 하는데, 인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호랑이라는 요 인은 오행으로 목이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아로하 씨한테 강조를 드렸는데, 운동으로는 제가 화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인옷을 화운동을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 오, 술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이제 인이라는 글자가 첫 번째 글자가 되는데, 이런 것을 지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살이라고 하는 것은 화운동의 시작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 뭔가 본인의 원래 운동 궤도의 시작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띠 여러분들이 본인을 드러내기에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가 계획했던 어떤 운동을 시작하는 그 첫 해가 바로 인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인이 이렇게 두 개 겹치게 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신이라는 글자를 끌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명리학에서는 도충이라고 합니다. 즉 똑같은 글자가 뭉치게 되면 맞은편에 있는 글자에 대한 에너지도 강화돼서, 이 원숭이라고 하는 글자는 호랑이의 맞은편에 있는 글자거든요. 즉 두 개가 겹치니까 얘도 덩달아서 에너지가 좀 더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범띠 여러분들께서는 호랑이 해에 이 신이라는 글자를 끌어오게 되는데, 신은 곧 인이 볼 때는 이것은 곧 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좀 더 잘하면, 본인을 드러내고 뭔가 계획해서 진행을 잘한다면, 특히 충년까지, 작년까지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신이라는 글자가 본인한테는 개인적인 명예도 될 수 있고, 또한 신이라는 글자는 이 인이 볼 때는 역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뭔가 이동 변동을 야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한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든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고전에서는 이렇게 호랑이, 즉 인이라는 글자가 두 개 겹치게 되면 이것을 권이무권이라고 해서 마치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없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인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이제 천권이라고 해서, 특히 호랑이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국가의 어떤 권력기관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권한을 지니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이라는 글자는 아까 제가 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목이라는 에너지 자체는 봄의 시작으로 이것을 곧 용출이라고 합니다. 용출력이라고 하는데, 마치 용수철이 튀어나온 듯한 에너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좀 더 힘이 세고, 즉 뭐냐면 이제 에너지가 좀 더 응축되어 있던 것이 폭발하는 기운이 바로 이 호랑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띠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국가의 공직에 만약에 가담해서, 혹은 공무원결에 가담해서 일을 한다면 약간의 권력성 권한을 지닌 그런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면 좀 더 빛을 발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실 게, 범띠가 권한을 지닌다고 해서 다 국가 권력기관에 가담해서 일한다는 게 아니라, 범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가 공직에 투입되거나 가담해서 일을 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권한을 가질 확률이 높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범띠가 두 개 겹치게 되면 권이무권이라고 해서 마치 권한을 지닌 것 같지만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호랑이가 두 마리가 겹치게 되면 아무래도 호랑이의 에너지가 강화되니까, 우리가 이제
백수의 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를. 근데 그냥 자연에 비유해서 얘기하면 숲에 호랑이는 한 명만 있는 것이 좋은 것이죠. 아니, 한 마리만. 근데 이렇게 두 마리가 있게 되면 서로 이제 왕위를 차지하려고 싸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이 신이라는 글자를 끌어왔을 때 이것을 곧 명예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극하게 되는 한마디로 자신을 압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에너지로 쓸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곧 명기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특히 이렇게 양력 5월이 되는 사라는 글자를 볼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사라는 것은 인사가 이렇게 형을 만들기도 하거니와 또한 12신사를 보면 망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망실이라 그래서 본인이 겸손하지 못하고 경고망동에 의해서 스스로 잃는 것이 바로 망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겸손하게 사회적 환경을 두루두루 잘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양력 5월이 됐을 때 비로소 범띠가 형을 만드는데 이 형이라는 것을 진짜 권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지만 겸손하지 못하고 겸허하지 못한 경고망동에 의해서 뭔가 스스로가 잃게 되는 것은 바로 망신이 돼서 오히려 주변의 구설, 시비 혹은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글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이 두 개 모이게 되면 목기가 굉장히 왕성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범띠한테 5, 6,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기운의 형태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것은 목이 되고 이 5, 6, 7월 즉 사오미 월 같은 경우는 화의 방위가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로 본인의 에너지를 뿜어내서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나 이 양력 5월 같은 경우에 이 뱀이라는 글자 자체도 역마에 해당되고 특히 이 호랑이도 역마에 해당되고 더군다나 이민년도 역마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활동하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망신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본인의 에너지를 굉장히 크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서 굉장히 그 에너지가 모이는 형태를 의미하게 되고요. 즉 더군다나 양력 6월이 되면 이제 이 오라는 글자가 오게 되는데 오라는 것은 우리가 정오할 때 오자가 됩니다. 이것은 뭐 장성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즉 화운동을 할 때 장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군대로 말하면 장군과 같다. 그래서 본인이 전성기에 해당하는 그런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 중에는 이렇게 기토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기토는 인이 볼 때에도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좋은 형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 망신이라고 하는 월을 잘 보내게 되면 양력 6월에 이렇게 인호가 회합을 하게 되면서 한마디로 이제 뭔가 합의를 이뤄서 뭔가 진행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전성기를 이루는 달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주변의 어떤 업체나 거래처 이런 곳과 연결해서 뭔가 일을 진행하기도 굉장히 좋은 달이 되는 것이죠. 즉 만약에 범띠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국가기관과 연결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활발히 움직이는 영업과 같은 행위를 한다면 양력 6월에 좀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양력 5, 6월 달에 활동을 지속하고 나면 이 7월에 미월이 되게 되는데 이 미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토가 됩니다. 즉 이 범이라는 글자, 호랑이라는 글자인 인이 볼 때는 아까 제가 목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목은 토를 이렇게 극해서 제물로 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명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 명제이자 또한 반환이 되기 때문에 반환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장군이 올라타는 말 안장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즉 엄밀히 말하면 에너지의 흐름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범띠, 호랑이띠는 5, 6월에 활동을 강화하고 7월에 결실을 이루어서 재물을 얻게 되는 시기라고도 일단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 좋은 쪽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4월, 즉 이 5월에 뭔가 구설 시비를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6월,
즉 이 5월이 되면은 에너지의 소모로 인해서 범띠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 수도 있게 되고, 더군다나 이 미월이 되면 인미가 이렇게 귀문이 되면서 본인한테 예기치 못했던 스트레스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혼재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기운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같은 호랑이띠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본인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집중해서 5월, 6월에 에너지를 발산하고 7월에 실질적인 성과를 얻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범띠 같은 경우에는 전전긍긍하면서 자신을 믿지 않고 주변을 시기하고 경고망동하면서 7월이 되자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그 행위라던가 그런 양상, 그런 의식은 다 버리시고요. 두려움도 없애버리고 자신을 믿고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구축한다면 2022년 이민년의 5, 6, 7월은 굉장히 좋은 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주팔자한테 매몰되느냐, 내가 사주팔자를 조종하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가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범띠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양력 5, 6, 7월에 좋은 성과를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2022년 양력 5월, 6월, 7월에 범띠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